디지털 독서에서는 코치 부여 자격을 줄 겁니다. 언제? 골드양이 되면. 디독을 할 수 있는 코치 자격을 줄 거예요. 근데 이제 전당이라고 이제 골드양이 있는 디독 전당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등재가 되면 코치 자격을 줘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코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은 지자공을 연습하는 공간이라 이름을 제가 붙였어요. 코치라고. 그러니까 리더가 되면 코치 자격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자, 시연이의 코치의 플래너를 듣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시연이 연결해서 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스터디 플래너 코칭을 할 박시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스터디 플래너 코칭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2월달 전까지만 해도 플래너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 활용을 잘 하지 못했었는데 2월달에 리더가 되면서 플래너를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플래너가 저에게 준 변화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것을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서 스터디 플래너 코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스터디 플래너 공부 목표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목표 설정에서 먼저 월별 목표 설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부 계획 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5학년들에게 해당하는 어제, 오늘, 내일 플래너를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노하우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링크 걸기, 낭독 편집법, 그리고 과목별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플래너 공부 목표 설정입니다. 네, 여기에서 보시면 핑크색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꼭 채우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목표가 없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목표 없는 공부도 당연히 할 수는 있지만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알려드릴 첫 번째 공부법은 플래너 공부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 설정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목표를 무리하게 세우게 되면 목표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차츰차츰 도전하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공부 열심히 하기 이런 목표보다는 이런 너무 범위가 넓은 목표보단 어떻게 무엇을 열심히 할지 구체적으로 적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저만의 공부 비법입니다. 저는 현재 이 방법을 아직 실행하진 않았지만 생각해 놓고 다음 달에는 해볼 예정인데요. 공부 목표 설정은 제 장래 희망이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서 차츰차츰 이루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월별 목표 설정입니다. 월별 목표 설정은 그 달의 공부 시간과 과목별 공부 시간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터디 플래너를 쓸 때 공부를 할 때 등에 공부에 관한 것을 할 때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목표 설정은 신중하게 해야 하고 너무 버겁지 않을 만한 시간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땐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서 자신에게 어떤 시간이 가장 적합한지 월별 그렇게 찾아보면서 월별 목표를 세우시면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해진 학년별 공부 시간에 따르거나 나에게 적합한 공부 시간에 따르거나 부모님이 말씀해 주시는 공부 시간에 따르거나 이건 모두 친구들의 선택이지만 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의 생각을 가장 중심으로 두고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서 5시간 40분이라는 시간으로 공부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부 계획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어제 내일 플래너를 쓰는 이유는 오늘 플래너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오늘 공부를 구체적이게 적기 때문에 실행이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어제 내일 플래너를 쓰는 방법은 첫 번째로 내일 스케줄을 반영하여서 계획 시간을 적습니다. 내일 스케줄을 생각하지 않고 반영하지 않은 어제의 플래너는 공부 계획이 아닌 미래를 생각하지 못한 플래너이기 때문에 오늘 공부 실행을 할 때 실행률이 매우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내일 할 공부를 구체적이게 생각하고 만듭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인데요. 이 메타인지를 어제의 플래너를 쓰면서 사용한다면 내일 공부, 즉 오늘 플래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날짜나 제목 등을 어제와 같지 않게 했습니다. 매일매일 날짜는 바뀌고 새로워져야 하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 신경 써줘야 합니다. 날짜가 틀린 경우에는 빼기 10점이기 때문에 매우 큰 점수가 낮아지는 거라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매일 새롭게 쓰면서 플래너를 써야지 됩니다. 이제 오늘 공부 실행입니다. 오늘 공부 실행은 어제 만든 플래너를 토대로 합니다. 오늘 공부 실행이 중요한 이유는 내일 플래너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플래너를 쓰는 방법은 첫 번째로 어제 플래너를 보고 오늘 공부할 내용, 즉 여기 이 부분을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어제 공부할 내용에서. 이렇게 복사해 넣어주면 오늘 공부 실행을 할 때 오늘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지 써져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편리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공부 시간은 정확하게 적어줍니다. 1분 1초도 공부 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속이거나 거짓으로 늘리는 친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 시간은 정확하게 몇 시 몇 분에 하였는지 써주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도 강조하였던 날짜입니다. 날짜는 언제나 바뀌지요. 그렇기 때문에 플래너 날짜도 매일 바뀌어야 합니다. 아니면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빼기 시점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네, 이제 다음으로는 제일 중요한 이제 실행 노하우입니다. 제가 리더방에서 자기 주도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리더들과 그리고 작가님께 물어보았었는데요. 먼저 작가님께서는 먼저 디자본 스터디 플래너는 내신경 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전두엽을 균형 있게 발달시켜주는 원리가 담겨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부와 학습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디지털을 활용해서 설계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초등식이 전두엽이 발달하면서 자기 주도력이 발달할 때 올바른 학습법을 배우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학습하는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무리하게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독서 습관을 길러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이해를 통해서 자기를 분석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진로와 꿈을 향해 올바른 학습법을 닦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조은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자기주도였고, 다음으로는 스텔라 팀의 리더 다은이가 생각하는 자기주도인데요. 일단
다은이는 자기 주도를 함으로써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면 뿌듯한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자기 주도는 자기 이해라는 게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냐는 것인데 아직 내면의 저를 찾지는 못했지만 이제 이렇게 자기 주도 디자군과 공부를 하면서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행 노하우로 과목별 공부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낭독 편집법이랑 또 링크 걸기 등을 알려드릴 거라서 핸드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준비물로 핸드폰 있으면 네. 가지고 오시면 같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더하면 돼. 아니야. 먼저 독서에는 디지털 독서, 낭독, 그리고 책 읽기가 있는데요. 디지털 독서는 각자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단계에 맞춰서 책을 읽고 책 리뷰를 하면서 독서의 힘과 글쓰기의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디독 1000점까지 간다면 골든 양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낭독은 자신이 원하는 책을 한 권을 골라서 5분 동안 낭독을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어떨 때는 5분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낭독 편집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옆에 핸드폰이 있다면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낭독을 하는 방법이 곰플 편집하는 앱이 있는데 저는 그 방법 말고 저는 삼성 핸드폰을 쓰기 때문에 이 삼성에는 낭독 편집을 하는 그냥 방법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읽은 책을 여기 먼저 음성 녹음에 들어가면 이렇게 제가 읽은 책이 이렇게 쭈르륵 뜨는데 이제 블로그에 올릴 때는 5분을 넘어가게 되면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5분으로 나눠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활 잘 쏘는 총각이라는 전래 동화를 녹음을 했는데 6분 13초로 5분이 넘어가게 됐어요. 그랬을 때는 먼저 이거는 갤럭시나 삼성에만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삼성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아이폰이면 저는 방법을 잘 몰라서 이제 콤플리 레이어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점점점 3개가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 편집, 이름 변경, 그리고 삭제, 공유, 그 다음에 상세 정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맨 위에 있는 편집을 눌러줍니다. 편집을 눌러주면 이렇게 통째로 편집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이 검은 색깔을 움직여서 낭독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5분으로 딱 나뉘어졌을 때
가위 버튼이 있어요. 이 가위 버튼을 누르고 그다음에 선택한 영역 삭제 그리고 선택되지 않은 영역 삭제가 나오는데 이때 선택되지 않은 영역 삭제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저장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네, 뒤로 가는 버튼을 눌러줘서 변경 사항을 저장할까요? 라는 부분이 뜹니다. 그 다음에 이때 저장 안 나오면 누르면 절대 안 되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나오면은 이제 편집한 녹음 파일 저장에서 새 파일로 저장 그리고 원본 파일로 대체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해서 1분 13초가 벌어지는 건데 저는 벌어지는 것보다는 기억에 남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새 파일로 대체하고 여기 써있는 부분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메인 화면이 다시 나오면서 낭독이 이렇게 편집이 됩니다. 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낭독 편집법을 알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책 읽기. 말 그대로 책을 읽으면 되는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권하는 독서 시간은 디지털 독서는 20분에서 30분 정도 글쓰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낭독이랑 녹음은 약 5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책 읽기는 3, 40분 정도를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권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서 권해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과목별 공부법 두 번째 수학인데요. 이제 수학에서는 보습발생, 1, 2수학, 킹수학, 칸아카데미, 그리고 공룡수학이 현재까지 선생님이 알려주신 수학 공부 사이트입니다. 먼저 보습발생은 사이트가 아니고 리더와 멘토가 번갈아 가면서 공지로 문제를 내주는 것인데요. 그때 그 문제를 공지 댓글로 날짜를 맨 위에 쓴 다음에 문제를 풀어줍니다. 여기 옆에 나와 있듯이 저희 팀 어제 사용한 공지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날짜가 써져 있고 이 날짜를 댓글로 똑같이 쓴 다음에 문제를 복사하여서 푸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 2수학은 선생님께 코칭을 받는 경우나 개인으로 푸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풀 때에는 1, 2수학 칸에 날짜와 요일을 적어주고 그다음에 푼 후에 시간과 한 문제당 해당하는 시간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by 땡땡땡이라고 자신의 이름이나 블로그 닉네임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수에서의 숫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이제 2장, 3장 뭐 이렇게 푸는 장이 늘어나게 될 것인데 이때 이렇게 텍스트가 있으면 이게 처음에 몇 번째로 이제 공부를 한 건지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건 첫 번째로 이제
공부를 한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부를 한 거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킹 수학인데요. 이거는 총 13단계까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당 5개에서 20개의 문제가 있어서 풀 때에도 적합한 시간대를 가지고 있는 수학 사이트입니다. 칸 아카데미와 공룡 수학은 영상을 보고 문제를 푸는 사이트인데요. 공룡 수학은 회원 가입을 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칸 아카데미를 더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권하는 시간으로 보수 뺄셈은 1분 이내, 그리고 1 수학은 20분, 그리고 킹 수학, 칸 아카데미, 그리고 공룡 수학은 약 4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영어 듣기, 쓰기, 읽기, 그 다음에 영상 독해인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알려드릴 영어입니다. 먼저 권한 시간을 알려드리자면 듣기는 30분, 읽기도 30분, 그 다음에 쓰기 30분, 그 다음에 읽기는 저는 45분, 그리고 독해 15분, 그리고 영상을 60분 보면 총 3시간 180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시간대가 저에게는 가장 적합했어요. 먼저 듣기, 그리고 쓰기, 읽기는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은 책을 듣기, 읽기, 쓰기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읽기를 제가 왜 45분을 했냐면 저는 책을 2권을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권은 되게 짧은 영어 잡지이기 때문에 5분, 그리고 한 권의 책을 읽기 때문에 한 권의 책은 저에게는 40분 정도가 소요돼서 읽기는 45분, 그리고 독해는 15분인데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집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미국 교과서 리딩이라는 책인데 최신 미국 진짜 교과서이기 때문에 독해 실력과 교과 지식을 동시에 넓히는 그런 리딩 학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계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스탠더드가 있고 그 다음에 베이직이 있고 베이직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 최상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그런 단계를 정하여서 이제 이 문제집을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쓰기를 하는 경우에는 한 단어 한 단어 그냥 이렇게 따라 적는 것은 쓰기를 할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장을 외우고 그 다음에 따라 쓰고 외우고 따라 쓰고 이렇게 암기법을 사용하여서 30분 동안 쓰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듣기, 쓰기, 읽기는 따로 이렇게 제가 정해드리지 않고 여러분에게 맞는 영어책을 골라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예복습인데요. 예복습에서는 제가 보여드릴 영상이 있습니다. 예복습입니다. 예복습은 교과서를 읽고 블로그에서 과목, 학년 및 학기, 단원, 페이지를 써줍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키워드로 쓴 후에 키워드로 스토리텔링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복습 개념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방법인데요. 한 문장마다의
중심 내용을 질문으로 만든 후에 백지노트에 자신만의 시험지를 만들어서 교과서나 블로그를 절대 보지 않고 기억만으로 떠올려서 답을 적습니다. 그 후에 색깔펜으로 보충 설명을 넣어주고 알고 있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내일 복습하고 또 틀린 부분은 그 다음 주에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장기 기억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예복습을 권하는 시간은 예습은 40분, 그리고 예습은 굳이 40분이 아니어도 되는데 예습도 복습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40분을 추천드리지만 저는 현재 20분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습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40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제 블로그인데요. 먼저 제가 링크를 걸고 싶은 부분에 들어갑니다. 디지털 독서를 어제 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URL 복사라고 여기 나와 있죠. 이거를 클릭하시면 복사되었습니다. 하고 확인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글쓰기로 들어가서 여기 링크가 나와요. 이 링크를 누르고 그 다음에 URL을 입력하세요. 그래서 Ctrl V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찾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표시를 눌러주면 빅데이터,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그 디독이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고 그럼 이제 링크 첨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링크 첨부를 해도 되긴 하는데 이러면은 조금 복잡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링크 누른 다음에 여기에 Ctrl V 해서 찾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